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유도전동기 기동법하고 속도제어법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무조건 나온다, 그 생각하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실기시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기동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전동기, 특히나 이제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기동 토크를 만드는 기동법을 얘기하지만 유도 전동기 쪽에서 말하는 기동법은 이제 목적이 기동 전류는 줄이고 기동 토크는 키우는 게 주된 목적이다. 이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동 전류 줄이고 기동 토크 키우는 게 목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림으로 놓고 일단 한번 봐주는 게 좋겠죠. 전원을 설정을 하고요. 전동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전원에 전압이 걸리겠죠.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때 그 흘러가는 전류값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죠. 처음엔 큰데 점차 작아져서 일정해지는 형태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누가 전류가 이렇게 크게 표현되는 기동 전류를 억제시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기동법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동 전류를 줄여주는데 어떤 패턴을 쓸 거냐라는 거죠. 그때 농형 유도 전동기에 쓰이는 기동법이 있고 권선형에 쓰이는 게 있는데, 먼저 농형부터 정리를 하면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전압 기동, 이걸 다른 말로 직입 기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감전압 기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전전압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별다른 기동법을 고려한 게 아니에요. 이 자체 그대로예요. 전동기를 처음에 만들고 돌려줄 때 아무런 어떤 조작 또는 어떤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기 기동을 시킨다. 그걸 이제 전전압 기동이라 하는 거죠. 또는 전원에 설정된 전압이, 자, 전원에서 지금 전동기까지 선이 연결됐죠. 원래 이 선에서 전압 강화가 실제로는 생기죠. 선 자체 저항값 때문에. 그런데 그 선 자체 저항값에 의한 전압 강화는 크게 의미가 없더라,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원의 전압이 그대로 부하의 전체가 다 걸린다라고 해서 전전압 기동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썼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얘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 IS, 즉 기동 전류 라고 하는 것이 전격 전류 IN에 비해서 4에서 6배만큼 흐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로 볼까요? 기동 상태를. 그러면 이렇게 기동하는 상황의 시간이 길다면 큰 전류가 오랫동안 여기를 흘러가겠죠. 그러면 전원에도 무리가 가고 전선에도 무리가 가고 전동기에도 무리가 가요. 즉 기동 전류가 크다 보니까 기동 시간이 어때야 돼요? 짧게 해야 된다는 제한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쵸? 기동 시간이 짧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큰 기동 전류가 수시로 들어가면 전원이나 전선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니까 수명이 짧아지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동 횟수도 어때야 된다? 줄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전전압 기동을 썼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좀 보자 하면, 여기에서 이제 뭐 전전압 기동을 쓰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용량도 커져야 되겠죠. 전원의 용량이 또 커져야 될 것이고, 또는 뭐 이제 보호하는 차단기 용량도 커져야 될 것이다.
뭐 등등의 어떤 이런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즉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감전압 기동이라는 것을 도입한다라는 거죠. 그 감전압 기동에는 첫 번째 Y델타 기동이라는 게 있어요. Y델타 기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전동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슨 결선이냐면 델타 결선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하는 전전압 기동은 델타로 기동하고 그 상태 델타로 운전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Y델타 기동이라는 것은 Y로 기동을 하고 델타로 운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Y결선으로 기동을 왜 시켜주느냐라는 걸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Y결선으로 기동하고 델타로 기동이 완료가 되면 변환을 시키는 건데, 즉 여기까지가 기동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전동기 결선을 Y로, 여기서부터는 전동기 결선을 델타로 바꿔주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전동기 내부 고정자에 코일이 있을 텐데 그 코일의 형태를 이렇게, 그럼 그 코일은 결국에 전원에서 전기에너지 공급 받을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델타 결선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이 전류가 지금 여기서 흘러가는 이 전류니까요. 선에 흐르는 전류니까. 여러분, 그러면 선간전압은 어때야 될까요? 전동기 내부 결선만 바뀐 거니까 선간전압도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 가해지는 전압도. 그러면 정황상 여기를 380으로 접죠. 여기도 그럼 380이겠죠. Y든 델타든 간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코일 하나의 임피던스는 또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의 각각의 임피던스가.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 Y결선 상전압이 임피던스에 걸리겠죠. 220V. 델타 결선도 이렇게 전압이 걸리게 상전압이 380V.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이 코일 하나에 흐르는 전류는 누가 더 커요? 델타가 크죠? 몇 배 커요? 루트 3배. 근데 Y결선은 상전류와 선전류가 어때요? 똑같죠? 델타 결선은 상전류에 비해 선전류가 더 크죠? 몇 배? 루트 3배. 그러니까 지금 Y결선에서는 선전류나 상전류나 같은데 그에 비해 델타 결선은 Y결선에 비해서 상전류가 이미 루트 3배 크고 그걸 다시 선전류로 바꾸면 또 루트 3배 크니까 결국 Y결선 선전류에 비해서 델타 결선 선전류가 3배가 커요. 여기 전류가 3배가 커진다는 얘기죠. 얘로 기동하면. 근데 얘로 바꾸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Y델타 기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줄고 당연히 입력이 줄었으니까 기동 토크도 3분의 1로 줄을 것이다. 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용량으로 따졌을 때 전전압 기동은 전원의 용량이 커진다라고 했죠. 왜요? 그건 기동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또 차단 용량이 커진다고 그랬죠. 기동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전동기의 용량이 커져버리면 전원 용량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전압 기동으로 설정했을 때 이 전동기의 어떤 용량은 작아야 돼요. 소용량이어야 된다. 대략 5kW 이내로 표현되는. 왜? 얘가 커지면 얘네들은 더 커지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Y델타 기동을 하면은 용량을 좀 키울 수가 있어요. 얼마로? 한 5에서 한 15kW 정도로 놓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봐주시면은 Y델타 기동은 얘기 끝나고요. 두 번째가 기동 보상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동 보상 기법이라는 얘기는 누굴 이용한 거냐? 당권 변압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다가 전압 강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장비를 갖다 붙인다 라는 거예요. 탭을 설정해서.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기 전압이 100V를 만약에 인가시켰습니다. 그럼 얘가 없었으면 그대로 100V 다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전압 강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을 설정을 해가지고 전류가 여기 탭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지나간다. 여러분 만약 여기서 30V의 전압이 생기면 여기 몇 볼트 걸려요? 70V만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항분의 전압이고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저항의 곱이죠. 전동기에 걸리는 전압이 70V가 되면 전압이 100V에서 얘가 없을 땐 100V인데 얘가 있으니까 70V 된 거죠. 70V가 된다면 즉 100V에서 70V가 된다면 저항값은 내부 임피던스 개념이니까 변함이 없이 RR이라면 전류는요. 100V 걸리면 전류가 그만큼 많이 흐르겠죠. 70V 걸리면 그만큼 적게 흐르겠죠. 그래야 뭐 100V나 70V 결론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전동기에게 걸어주는 전압을 낮춰주는 거예요. 낮춰주면은 전류값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압 강화를 일으켜서 기동을 하고 기동이 끝나면 얘가 반응하지 않도록. 왜요? 얘가 반응하게 되면 전동기 토크가 또는 전동기 운전 상태가 문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로를 간단하게 하나 표현을 하겠습니다. 뭘요? 스위치를 하나 놓는 거죠. 스위치 닫아버리면, 즉 이 시간에 스위치 딱 닫아버리면 얘가 반응하지 않고 전류는 이렇게 돌아들어서 들어가 버리죠. 그때 여기에 쓰는 장비가 단권 변압기에 들어가면 기동 보상 기법. 그 기동 보상 기법은 15kW를 초과하는 대용량에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기동 장치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리액터 기동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단권 변압기는 철심에 코일 감아 놓은 건데 거기서 철심만 싹 빼놓으면 뭐가 되는 거죠? 코일만 있는 거죠. 그게 리액터예요. 그죠?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기동 보상 기법을 좀 다른 방향으로 표현한 게 콘드로퍼 기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하시면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 얘기 잠깐 좀 진행을 하죠. 이건 어차피 비례추이 쪽에서 얘기 다 했기 때문에 별다르게 크게 할 얘기는 없어서 아래에 간단하게 기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는 기동법이 크게 두 가지가 설정하는데 2차 저항 기동. 이거 다른 말로 기동 저항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2차 저항 기동 또는 기동 저항 기법은 결국엔 뭐냐 하면 비례추이를 이용했다. 회전자 2차 외부 저항값 조정을 통해서 슬립을 조정하여 최대 토크 발생 지점을 옮겨가지고 기동 토크를 키워줬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게르게스 기동. 사실 많이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게르게스 현상. 요게 슬립 S가 0.5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분해 주시고 잡아 주시면 되는 거죠.